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이슈는요. 요겁니다. 열어보시죠. 효성이요.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상승폭은 조금 변화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이상인가, 이 기업의 가치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정부가 탄소 섬유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효성이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탄소 섬유 1조 원 투자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탄소 섬유는 일본 관련해서 전략적 물자로 신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을 키우면 분명히 좋다라는 건데요. 효성 괜찮을까요? 살까요? 이 1조 투자를 기간을 보면 10년입니다. 10년 후에 10년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연에 한 1,000억. 이것도 뭐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직 좀 멀다. 그리고 탄소 섬유를 효성이 지금 현재 MS는 전 세계에서 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투자가 된 다음에는 한 3위 정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좀 좋아지는 이슈고, 탄소 섬유라는 것 자체가 철보다 가벼운데 이런 강도는 10배 이상이 강하답니다. 이래서 자동차 내장재나 이런 외장재 많이 쓸 수 있을 거다. 이건 맞는 얘기. 그렇지만 아직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원래 하는 건 뭐냐면 타이어 코드입니다. 즉 타이어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그나마 최근에 좀 잘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서 얘들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급등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좀 오늘 긴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밀어준다 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고, 탄소 섬유라는 이런 브랜드는 미래로 갈수록 좋아질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아직은 물음표가 더 크지 않을까. 좀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단기간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낼 거야. 이것은 이쪽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골 질문. 그렇다면 나는 김권진은 안 산다. 네. 뭔가 제 질문에 질린 느낌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효성 일단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들썩이길래 점검을 좀 해봤고요.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종목들은 어떤지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부가 핵심 소재 국산화를 강조합니다. 우리 탈일본 할 거야 라는 의지를 피력하니까 대기업에서 효성처럼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져요. 오늘 후성, 솔브레인도 상승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이들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정부 인사들이 민주당 또 최고위가 여기서 열리네 마네 하면서 또 솔브레인 오늘 주목받고 있잖아요. 요쪽은 어때요? 여기도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아침에 다 급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갈 게 있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한일 간의 이런 정상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국장회의 바로 실무진이 좀 얘기를 했는데, 입장차만 계속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이런 만기가 거의 4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쪽에서 이거 우리 이제 안 해라고 이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너 이러면 이런 거 우리 이제 안 해준다, 협조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최근에 그나마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별 그런 문제는 지금 해결책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어떻게 보면 후성이나 솔브레인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돌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우리 이거 오케이가 됐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매출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조금 후성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할 것 같다. 그렇지만 당장 얘들도 당장 다음 분기부터 이 내년부터 아니 4분기부터 이렇게 바로 좋아질 게 얼마나 있나라는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솔브레인 제가 차트를 들어오기 전에 좀 차트를 보고 왔는데, 네. 지금 윗 라인이 좀 막혀 있는 라인입니다. 그 라인이 뚫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지금 현재 이슈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상승폭은 이미 다 키워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오늘 올라가는 거 골라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맥 빠지게 지금은 다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어떨까요? 이 종목은요, 오리온 오늘요 증권가 곳곳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죠. NH투자에서는요, 신제품 성수기 실적 개선 기대된다. 하나금융에서 3분기 호실적 전망 저평가돼 있다. 미래에셋에서는 중국 스낵 경쟁력 회복에 집중한 결과가 나타난다. 7월 이익이 좋았더라고요. 7월 한 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고요. 오리온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인데 증권가가 모두 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괜히 불안하잖아요. 아니 이 모든 사람이 간다 하면 갈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요? 한 5군데 아니 3-4군데는 좋다는데 안 좋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리온은 모든 곳에서 찬사를 벌여줬습니다. 한국투자는 왜 없었어요?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도 아마 있었을 건데, 네. 레포트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희 한국투자에서도 오늘 코멘트가 나왔긴 했거든요. 네. 주가 흐름 괜찮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음식료라는 것은 우리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과자 안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과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자에 손이가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쪽 라인들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참 많이 커지고 있지만 주가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을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모습이 되면 분명히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음식료 이런 통신 이런 쪽이 곽광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바로 숫자도 나오는 오리온 쪽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효성이나 이 소재주 대비해서는 대응이 조금은 더 평이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증권가 의견이 이렇게 모인 만큼 나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김권진 차장의 의견이었고요. 차장님 제가 오프닝 들으셨죠, 같이? 네네네. 언제 어떤 업종이 뜨고 질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는 IT 쪽이 조금 더 확연히 강했습니다. 차장님이 생각하는 다음 주자는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쪽일까요? 네, 완성차 부품일까요? 대표적인 이런 현대차가 가장 크게 뜰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만도 그리고 넥센 타이어 정도 이를 생각을 하시면 그쪽 라인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5G는 끝나지 않은 셈일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5G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 올해 내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좀 오늘 어제 좀 부침을 겪고는 있는데 이들 종목 2년 정도는 충분히 자긴 더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음 주자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동차 5G 그리고 오늘의 오리온까지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